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한때 시테크란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테크라면은 김우중 회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워낙 시간을 전략하고 또 짜임새 있게 쓰는 사람으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런 김우중 회장이 대국민 성명 발표 이후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만큼 다급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대우그룹 구조조정을 연말까지 완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무욕의 자세로 혼신의 힘을 다해 대우그룹의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한 뒤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없애고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월 25일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은 구조조정 계획을 연말까지 확실히 지키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채권단이 대우에 지원하기로 했던 신규 자금 4조 원은 그 다음 날에야 지원됐다. 김우중 회장이 사재를 포함한 10조 원의 담보를 제공하고 겨우 얻어낸 4조 원이었다. 담보 비율 2.5배. 대우로서는 억울한 조건이었다. 당장 숨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살아날 수도 없는 상황, 즉 가사 상태로 들어섰을 뿐이었다.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다음 날 김우중 회장이 김태구 대우차 사장과 동행한 곳은 부평 대우자동차 공장. 김 사장, 89년도 옥포 조선소 때가 생각나는구만. 대우조선 노사분규 때 말씀이시군요. 잊을 수 없죠. 지금 생각해봐도 아찔합니다. 회장님께서는 그때 직접 옥포조선소로 내려가서 2년여 동안 머무셨죠. 그땐 참 젊었는데. 벌써 10년 전이군요. 손수 라면까지 끓여 드시면서 노조위원장하고 직접談판을 하셨죠. 그때 일은 지금도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설이라. 그건 엄연히 내 현실이었어. 절박한. 근데 지금 다시 그때 생각이 나는구만. 지금 내가 부평으로 가는 길이 마지막이 아닌가 싶었어.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희망을 붙드셔야 합니다. 회장님께서는 늘 그렇게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근데 에너지가 그때 같지가 않아. 아닙니다. 회장님은 아직 강단이 좋은 편이십니다. 시간도 있고 기회도 있습니다. 시간도 있고 기회도 있다. 하지만 행운의 여신도 과연 우리 편이 돼줄 것이냐. 그것이 문제겠지. 그 무렵 김우중 회장은 그룹의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매일같이 부평으로 출근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약속이 없는 날엔 공장 인근에 있는 회사 소유 아파트와 회사 식당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회장님께서 특별히 전 계열사 사장단 경영전략회의를 주재하기로 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가 될 겁니다. 약속대로 차질 없이 구조조정을 진행시켜 주십시오. 다행히 채권단의 협조로 유동성 위기가 안정될 겁니다. 그런 만큼 우리의 의지와 계획을 국내외에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가 줄어들고 시장으로부터 신뢰도 얻을 수 있습니다. 외자 유치와 함께 마른 수건을 짜는 식의 내핍 경영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날 진행된 회의는 단 15분.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에 대한 김 회장의 기본 지침을 전달하는 자리이면서 그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강한 사람만도 아니었던 듯하다.
요즘 회장님 건강이 무척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별일 없겠죠? 모르지. 병원 가서 진단이라도 좀 받아보셨으면 좋을 텐데. 아이, 그러면 또 남들이 뭘 하겠어. 그러분 저 모양인데 한가한 짓 한다고 손가락질이나 받지. 영 느낌이 안 좋아요. 무슨 느낌? 원래 기가 강한 분인데 이따금 굉장히 우울하고 나약해진 느낌이 전해진단 말이에요. 엊그제 런던으로 가시면서도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장님, 가시면 언제 오시는 겁니까? 왜? 자네가 기다려줄 텐가? 아니, 당연히 기다려야죠. 제가 공항으로 마중 나가겠습니다. 그래, 고맙구만. 모두가 날 내쫓지 못해서 안달이지 않나. 나 한 사람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되겠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우 채권단은 그 무렵 제1은행에 대우 구조조정 전담팀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구조조정 칼자루를 채권단이 쥐겠다고 선언한다. 금감이도 대우의 회사채 CP를 처리할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며 워크아웃을 가로막고 있는 지뢰를 하나씩 제거해가고 있었다. 김우중 회장으로선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었던 것이다. 일어나세요. 선배님, 왜 그러십니까? 런던 어디야? 회장님이 묵고 있는 호텔이. 런던 히드로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인데. 내일 아침에 첫 비행기 좀 잡아줘. 런던으로 가봐야겠어. 회장님! 아니, 자네. 회장님! 그거 뭡니까? 이건! 회장님! 아무리 뛰어도 소용이 없었네. 그때 김우중 회장은 방을 깨끗하게 정리한 뒤 성분을 알 수 없는 약병 하나를 앞에 놓고 있었다. 김우중 회장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가며 뛰었지만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최종에 나온 대우 구조조정안이 획기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감동을 주지 못했다고나 할까요? 되려 역효과만 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위험하다 하고 나발을 분 격이 됐습니다. 게다가 신용이 바짝 떨어져 있는 대우채를 투신사들이 매입하기로 하자 눈치 빠른 기관 투자자부터 환매를 시작합니다. 회장님! 그래. 별일 없었나? 예, 회장님. 그러나 별일 없는 게 아니었다. 그가 설 자리는 없었다. 금융시장이 대우 충격파로 휘청거리고 있다. 23일 주가 폭락과 회사채 금리 폭등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움직임은 22일 채권단이 추가 금융지원 계획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그룹의 정상화에 대한 국내외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7월 19일 김우중 회장의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되면서 봄물 터지듯 시작된 대우 채권의 대량 환매 사태는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었다. 눈치 빠른 사람들부터 투신에 맡겼던 돈을 빼내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루 수조 원으로 불어난 대우채 펀드 환매는 어떻게 잠재웠을까? 읽어보고 참고하게. 이현재 금감위원장이 김석동 과장에게 던진 서류는 금융시장 특별대책반 구성안이었다. 반장, 아니 또 접니까? 왜? 부담스러운가? 그게 아니라
저는 재경부에서 금감위로 전입해온 지 한 달도 안 됐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우수한 인재도 많을 텐데. 대우는 뭐 인재가 없어서 그렇게 된 줄 알아. 해봐. 알겠지만 투신 환매 대책은 하루가 다급한 문제야. 그동안 한보 대책반이니 금융실명제 대책반이니 해오면서 결과도 좋았잖아. 맨해튼 호텔에 방 잡았으니까 바로 들어가라고. 이거 반장만 8번째 하는군요. 통장보단 낫잖아. (7월 30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 관계기관 대책회의. 경제수석. 예. 요즘 투신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 겁니까? 하루 1조 원에서 2조 원 가까이 되는 걸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근데 고객이 환매를 요구하면 투신사는 채권을 팔아서 돈을 내줘야 하고, 그래서 채권값이 떨어지면 다시 환매가 늘어나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고 있는 거죠. 더구나 대우 채권이 안 팔리니까 우량 채권만 팔게 되고, 결국 돈을 빼지 않은 투자자는 고스란히 대우채만 떠안게 되는 식입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할 텐데. 좀 강경한 방법을 써보면 어때요? 강경한 방법이라면 환매 금지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5개 은행 퇴출 때처럼 금감원 직원들을 투신사에 투입하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전산을 장악하면 환매 금지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치금융이라는 비난도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금융시장에 뚝이 터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의 원망이 정부로 집중될 텐데. 런던에 머물던 김우중 회장이 귀국한 8월 9일, 금융시장 특별대책반이 들어있는 마포의 한 호텔 스위트룸으로 두 사람이 불려왔다. 이쪽은 삼성투신에서 오셨고 이쪽은 대한투신에서 오셨습니다. 미안하지만 각서부터 써주십시오. 무슨 각서입니까? 오늘 우리가 만난 일을 절대 외부로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입니다. 오늘 작업이 끝나도 우리가 됐다 할 때까지는 당분간 회사 출근도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이것부터 봐주십시오. 서류의 제목은 대우채 환매 연기였다. 그로부터 이틀 뒤. 사장님, 잠깐만요. 김 기자, 이 시간에 어쩐 일이요? 지금 투신 옆에서 오시는 길이시죠? 귀신이구만. 내 방으로 갑시다. (50명이나요)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사장들이 다 붙들려 왔으니까 금감이 긴급 호출인데 별 수 있나?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이게 발설하면 안 되는데. 왜 이러십니까? 절 몰라서 그러세요? 취재원은 제가 적당히 처리하겠습니다. 하긴 뭐 어차피 지금쯤 금감이 기자실에서도 발표하고 있을 테니까 상관은 없겠구만. 대우채 환매 연기 조치가 발동됐어. 예? 사장들 반응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만히 있었겠어. 그럼 우리가 떠안는 손실은 어떻게 할 건지 따졌지. 그랬더니 뭐라던가요? 에휴, 답도 없었어. 그 분위기에서 2번 물었다가는 사단이 나게 생겼던데 뭐. 차례차례 쭉 거니 줄 서서 아무 말 없이 사인만 했어. 그 후 두고두고 논란이 된 이른바 8.12 대우채 펀드 환매 연기 조치였다.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논설위원의 설명이다. 그 환매 연기 조치는 시장에서 대우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펀드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일반 펀드 투자자들은 내 좀 먼저 찾자 하면서 환매가 러시가 일어났을 때 정부가 그 환매를 중단시키고 기간을 정해서 한 달 있다가 가져가면 얼마를 주겠다 하고 투자 손실을 정부가 고전하도록 약속을 한 거죠. 엄밀하게 보면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사실은 조치였죠. 오히려 정당하게
한국은행이 금융기관들에게 직접 예를 들어서 돈을 풀든지 돈을 빌려주든지 하는 방법으로 정권 투자자의 손실은 정권 투자자들 손에서 끝나게 하는 것이 맞았는데 아마 정치인들도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DJ 정부도 그걸 못 견뎠을 겁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면 그 투자자들의 원망은 직접적으로 오는 거니까.